증시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문남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저희 신문남 주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 어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좀 맞아요. 이슈가 됐던 게 폭스바겐, 폭스바겐. 예, 쇼크, 일명 폭스바겐 쇼크라고 불리는.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정리가 돼야, 그죠? 앞으로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 기사 확대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쇼크. 2023년 배터리 독립하겠다. 폭스바겐 쇼크. 정말 좀 폭스바겐. 놀라웠어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예. 독일어로 폭스 국민. 예. 바겐 차. 국민차를 만드는 회사죠. 예. 모르셨죠? 그건 몰랐네요. 네. 저희 우리 또 제2외국어 독일어를 했잖아요. 구텐 모르게. 그죠? 발음이 되게 정확. 비필 코스테트 S 뭐 이런 거. 오, 예. 네. 지금 다 기억해요, 나는. 디데어 데어디 다스데스 댐데. 공부를 아주 네.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는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죠. 자, 이 독일이 갑자기 폭스바겐에서 갑자기 각형 이 배터리를 만들겠다. 저기 독자하겠다.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 이 각형 배터리를 왜 갈까요? 각형 배터리. 우리는 지금 LG하고 SK는 이게 파우치형이에요. 네. 파우치형이고, 예, 파우치형이고, 그러니까 파우치형은 이렇게 걸쳐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거의 원통형. 배터리는 거의 이제 원통형.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는 거의 원통형이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전지 이런 것도 다 원통형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 개가 뭉친 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각형으로 이래 딱 만든다. 이건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자, 이 각형을 왜 만들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봐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전신 단계가 각형이에요. 큰 그림은 큰 그림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흔히 우리가 배터리를 하나 가져왔으면 참 좋겠는데, 배터리가 원통형으로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 분리막이 있어요. 네. 이쪽이 음극재, 이쪽이 양극재. 그러니까 배터리 보면 앞에 톡 튀어나온 데가 있죠. 네네. 거기 양극재예요. 그리고 음극재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 뭐냐? 전해액이에요. 그죠?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왜 분리막을 뒀을까요?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막이 이게 없고 이게 액 자체가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양극재, 음극재가 나눠지지가 않겠죠. 예, 안 나눠지고 뭉치면 어떻게 되냐면 뻥 부풀어 오르거나 펑 터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배터리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 네 가지 구조밖에 없어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죠? 네. 이거밖에 없는데, 자, 이게 고체로 왜 만드냐 얘기예요. 고체로 왜 만드냐면, 고체로 만들면, 자, 이게 섞일 염려가 없죠. 그죠? 액체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배터리 오래 놔두면 뭐 액 같은 게 흘러나와 갖고 이래 막 부식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오래돼 갖고 산화되면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제 나누는데, 자, 우리 제작진 분께서도 친절하게, 자, 이렇게 요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요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자, 이게 폭발의 위험이 적다. 첫 번째 장점. 그 다음에 파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현상이 줄어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먼저 많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큰 배터리 안에 이런 게 네. 수백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막 큰 배터리 막 수백 개 중에서 자, 이게 어떤 거는 좀 적게 따르고 어떤 거는 많이 따르고 어떤 거는 충전이 완충이 되는데 어떤 거는 방전이 돼요. 그럼 그 배터리는 쓸 수 있는 배터리일까요? 쓸 수 없는 배터리? 제한이 있죠. 쓸 수 없는 배터리예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균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이런 로스율도 줄어들겠죠. 이거는 멀쩡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버려야 아예 되는. 쓸 수 없다면. 예, 아예 쓸 수 없다면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의 의지도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각형으로 가겠다는 거는. 포석을 좀 보여주는 거네요. 앞으로의 그렇죠. 방향성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각형으로 가더라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조금은 먼 시장이고 네. 지금은 리튬이온이 뭐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확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걸려야 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 리튬 이온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리튬 이온은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 포스코겠죠. 최근에 인공 호수에서 그 호수에서도 지금 뭐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조단위에 그게 나왔는데 이 폭스바겐이 아무리 이렇게 가고 싶어 하나 결국은 그것이 큰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은 어찌됐든 리튬으로 계속 갈 수, 모든 게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다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갑자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기술력의 발달이 오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예, 포스코 케미칼은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SK는 가만히 있을까? 그죠? 그럼 LG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없는 것은 결국은 배터리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들은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없겠죠.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회사 문제 없을 거고. 자, 지금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네. 플라즈마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플라즈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플라즈마 뭐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플라즈마가 이제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이 기체가 이 초고온 상태로 가열되면 네.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 분리 상태로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를 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이게 플라즈마가 왜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플라즈마는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리튬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폐플라스틱 있죠. 네. 폐플라스틱 그 호수도 깨끗한 호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산화되고 막 이게 되면 이게 막 녹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리튬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그러면 이 방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플라즈마 이 고온을 가입해서 플라즈마 방식으로 해서 이 폐플라스틱을 태운다고 보자고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리튬? 리튬도 나오고 수소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소차, 전기차에 꼭 필요한 소재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플라즈마 방식으로 환경에 접근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건 비밀. 자, 이 회사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모멘텀이에요. 뭐 미래 가치가 뭐 지금 이 회사의 말대로라면 진짜 말 그대로라면 네. 지금 LG도 막 계약을 하려고 한대요. 또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SK도 계약을 하려고 한대요, 이 회사.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큰 소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정확하게. 확인해서 비밀이 아니고 더 확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죠. 뭐 저온 플라즈마, 고온 플라즈마 이런 것들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온 플라즈마는 결국 태양에 대한 방식이고 저온 플라즈마는 지금 각종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사실 실생활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플라즈마 방식은 세계 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방식인데 이게 지금 환경과 결부되면서 이게 지금 플라즈마 방식으로 태우면 그 기체가 결국은 뭘로 나눠진다? 수소와 리튬으로 나눠질.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규소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규소 복합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뭐 사실 이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면 자원도 캐고 환경도 더욱더 완전 기체로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그죠? 어떤 폐플라스틱 이런 거를 완전 기체로 날려버리는 거니까. 폐플라스틱을 다시 또 재활용을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신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 박사님도 제가 만나보고, 그죠? 안 되면 뭐 그 박사님 여기 불러내죠. 뭐 네. 내가 저도 이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공계에 예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분 기대되는데요? 불러내서 뭐 사정없이 날카롭게 질문 한번 해보죠. 뭐 그분이 뭐 이제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신 분이라 뭐 한글이 안 되면 우리말이 안 되면 제가 영어로라도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시죠. 아니요 제가 지금 이제 내가 많이 이게 지금 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름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펴진다고 하더라고. 이제 지나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외운 것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도 유빈 씨 이름은 까먹지 않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자, 장 시작이 됐는데. 네. 자, 이 부분 뭐 오늘 우리 장에 큰 영향은 없어요. 어찌 되었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조차도 건전한 조정이었고 나스닥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약보합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오히려 좀 건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폭스방의 어떤 영향으로 만약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빠지면 이거는 기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확 줄 때는 많이 빠져주면 많이 빠져줄수록 기회겠죠. 그때는 이제 조금 담을 수 있어야 되니까 항상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어찌됐든 지금 우리 시장은 건전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3,000포인트 부분에서는 그 저점을 딛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잘 저점을 딛고 올라왔는데 이게 3,200포인트까지 갈 것이냐? 에이, 왜 못 가겠습니까? 충분히 가죠. 왜 못 갈까요?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역시 제가 얘기했죠. 개인이 돈이 많아요. 네. 개인이 제일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계속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고 기관 나빠요. 네, 기관 계속 외국인 따라다녀요. 다시 빠져서. 이러지 말라니까 기관 나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럴 때일수록 개인하고 힘을 뭉쳐줘야 외국인이 왕따가 되죠. 외국인이 고점에 들어오게 해야죠. 그죠? 네. 자꾸 기관이 이런 매매 형태를 보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 꼭 좀 기관의 멱살을 잡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좀 살펴봐 네, 좀 주시죠. 살펴볼까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현재 살펴보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조정세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만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1%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도 약보합권으로 지금 6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언택트 관련주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또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도 0.94% 오르면서 48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좀 전에 저희가 포스코 얘기를 했죠. 포스코도 1.96% 하락하면서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한 모습인데 펄어비스도 1%대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시젠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젠은 요즘 좀 하락이 좀 우세한 종목 속에서도 우세한 장세 속에서도 연일 좀 빨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MW도 1.86% 오르면서 6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좀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제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회사들은 장기 성장성은 나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뭐 단기간에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곳은 사실은 이미 다 성장한 회사, 이미 뭐 이건 성장의 끝이야 이런 회사들을 주로 보기보다는 야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회사 이게 결국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다 성장한 회사는요 사실 먹으려고 그래봤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먹으러 들어가면 불안해져요. 네, 너무 많이 올랐거든. 내가 지금 끝물에 올라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차 탄 거 아닐까? 네. 내가 괜히 막차 타가 여기서 끝에 딸랑딸랑 걸려 있는 거 아닐까? 푹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그죠? 그런 그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는데 아니야 달까 떨어지면 에이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올라와도 제대로 수익을 못 볼 거면 굳이 이런 종목에 막 겁을 내면서 들어가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뭐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만한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네. 오히려 훨씬 뭐 지금 주가가 찌글찌글거리고 안 올라오더라도 그게 훨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다리면 되거든.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은 분명한데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어제 그 말씀하신 중소형주, 그렇죠. 중소대나무 습성, 약간 그것과 좀 그런 비슷해요. 식의 어떤 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식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확신이 있다면. 그걸 못 참으니까 이제 맞아요. 그걸 이제 중간에 하는 네. 건데 제대로 그래 성장해봐. 내가 기다려줄게. 충분히 투자자로서 너희들 기다려줄게.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성장한 회사 쪽으로 집중을 하는 전략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굉장히 높은 회사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맞는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네. 이게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이게 2017년도 때도 18만 원대 한번 왔었고, 그죠? 네. 2010년도에도 18만 원대를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계속 빠졌다 또 2017년도에 또 18만 원대 한번 오고, 이제 그 18만 원대를 뚫었죠. 그죠? 네. 그렇죠. 20만 원대를 안착하고 올라갔죠. 그렇죠. 이제 18만 원대를 뚫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이 회사가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거의 그럼 이 몇 년간을 이 박스권에서 놀았는데 몇 년이 아니죠. 10년 이상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한 건데 네. 그동안 이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 수많은 특허도 따냈잖아요. 수많은 전장과 관련된 특허도 따냈잖아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막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성장 시기네요. 그죠?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은 거예요.
이건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 고점인데 막차 타는 이건 고점이 아니에요. 이제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전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많이 올랐다고 이게 무조건 끝물이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제 마지막에 탄 거야. 내가 불안해 죽겠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과 더불어서 모소대나무처럼 확 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네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널 기다리기로 했어. 내가 확신이 있거든 너한테. 그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가졌냐고 내가 끊임없이 확인했어. 누굴 통해서? 예병군. 나우경제TV를 통해서 내가 계속 확인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야 너희는 너희 사업이나 열심히 해. 이거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분명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수익을 보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몇 프로 매일 몇 프로에 매일 벌 수 있느냐는 얘기지. 매일 벌 수 있으면 하셔야지. 매일 벌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게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매일 벌 수 있다는 건 내가 어떤 종목에 매일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이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드리자면 3,000포인트는 단기적 저점이고 3,000포인트 아래는 언더슈팅이다. 확실히 얘기 드렸지만 계속 거기서 빠지니까 3,000포인트 미만으로 빠지니까 의심이 생기죠. 네, 그럴 수 그걸 있죠.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그 부분이 맞으니까 거기서 주식 비중을 늘렸을 뿐이지. 네. 내가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점쟁이다. 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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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 이번 저점은 2,950이야.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분석에 의해서 어느까지가 저 단기적 저점을 형성할 것이고 그 밑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 더 밀려서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뿐이지 이거를 뭐 점쟁이식으로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관점에서 보시고 오늘 저점, 내일 고점, 오늘의 고점, 오늘의 저점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매일 수익을 거둘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장하는 주를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장을 할 주식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주식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업 투자자는 매일 벌어야 되는 약간의 의무감은 있어요. 사실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실 전업으로 있을 때 큰 돈이 내한테 이제 목돈이 없을 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오늘 조금이라도 벌어야 친구들 만날 때 이거라도 한 잔 던질 건데 이 생각을 매일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벌게 해주면 이게 주식시장이겠습니까? 그죠? 돈 넣고 돈 먹기 시장이지 도박 시장이지 그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항상 좀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초손 겸수익. 만초손 겸수익. 예. 자만할 때 만자예요. 네. 자만하면 불을 초. 그죠? 손의 날 손자. 만초손. 자만하면 손실을 부르고 겸수익. 겸손할 때 겸자예요. 네. 겸손하면 이익을 거둘 숫자. 거둔다. 이 얘기를. 만초손 겸수익.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네요. 와닿죠? 네. 예. 제가 명심보감. 예. 알죠? 명심보감에 이은 명심보감, 동의보감에 이은 주식보감. 예주님이십니다. 예. 한문을 제가 우리 법대 출신들은 한문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맞아요. 예.
전부 법전이 한문이니까. 네. 예, 그거 옛날에 정말 곤란했습니다. 이거 몰라서 펼치니까. 처음 보면. 예,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는데, 펼치기에 전부 한문이야. 이게 뭐야. 맞아요. 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그 법전 펴는 순간. 그 용어 자체가 전부 어려워요. 맞아요. 예, 법률 네. 용어들은. 한글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지금 이제 한자에서 많이 따온 네. 말들이니까 한문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결국은 정말 이제 좀 시장이 겸손하면 시장에 수긍하는 자세를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쯤에서는 내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고 겸손하게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줘서 현금을 매일 자신감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죠? 좀 줄여주고 그래서 돈도 좀 쉬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또 단기적 저점이 오면 또 주식 비중을 좀 비중을 늘리고 늘리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이게 겸손한 자세잖아요. 시장에 겸손하게 이제 받아들인 자세. 겸손하면 뭐 한다고요? 이익을 거둔다. 자, 만초선 겸수익. 만초선 오늘 겸수익. 꼭 좀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만초손 겸수익. 예, 오늘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갑자기 CKH라고 해서 이런 뭐 중국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중국 상장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좀 뜨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 드렸었죠. AR, VR 얘기 들으면서 네. M게임, M게임. 한빛소프트 이 얘기 들었는데 오늘 한빛소프트가 우리가 그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네, 메타버스 관련. 관련주 얘기하면서 M게임 얼마 전에 신문 읽어준다면서 M게임 한빛소프트 얘기했었죠. 그죠? YJM 게임즈하고 네, YGM 게임즈. 예,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오늘 YJM 게임즈도 좋고 M게임도 한 4%대, 한빛소프트는 12%대까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무성사료, 한일사료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좀 뜨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언택트 관련주들 다시 또 언택트 관련주들 좀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그죠? 네. 그리고 게임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뜨는 이유는 뭐 시대의 이제 흐름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점점 인디비주얼한 세상. 그러니까 개인적인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제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계속 지금 신문에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신문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온대. 이거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하냐고. 어쩌라고요. 어떻게 대비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뺏어와야 된다. 뺏어와야 이런 시대 나는 편하다고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누리려면 결국은 투자하지, 인베스트 하지 않으면 언머니 못하는 거잖아요. 언머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베스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회사를 차린다. 네. 그건 더 리스키하죠. 사실 솔직히 자 그러면 내가 미래에 배터리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내 배터리 회사를 차리지 뭐. 이게 더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이게 주식 않죠. 투자보다 더 훨씬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친구 중에 네. 리바트 대리점 하는 친구였어요. 그 얘기 한번 했죠. 오, 아니요. 저는 처음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으면 또 얘기해줘야지. 리바트 대리점 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네. 이제 사실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하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때 이제 리바트 대리점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구점을. 그래서 제가 그때 워렌 버핏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네. 정말 그 사업이 네가 성공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어떠냐. 명운인데.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어떠냐.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주식하면 망한다 하더라. 주식은 난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뭐 많이는 아니고 좀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때 현대 리바트 그때는 리바트였어요. 현대 리바트가 현대가 인수하기 전. 예, 현대가 인수하기 전이었는데 리바트였는데 그때는 한 7천 원 부분이었어요. 시총도 낮았어요. 근데 이게
현대라는 앞에 이름 글자 딱 네. 붙으면서 현대 리바트가 되는 순간 얼마까지 갔느냐? 7만 원까지 간 거예요. 7만 원 이상까지. 10배가 훌쩍 10배 넘게 뛰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 그 5억을 그대로 리바트 주식을 샀다면 뭐 한 2년 만에 이게 얼마가 됐느냐 하면 뭐 5억이 50억이 된 거잖아요. 물론 50억이 다 못 2년 팔더라도. 만에요? 그렇죠. 5억이 50억이 된 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쫄딱 말아먹었지. 왜? 이게 대리점이 점점 안 돼요. 사람들이 이제 대형 매장으로 가잖아요. 백화점에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장으로 복합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죠. 왜? 할인도 거기서 훨씬 세고 포인트도 거기가 훨씬 많이 쌓이고 대접도 거기가 훨씬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개별 가구점을 잘 안 간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내가 뭔가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키한 거예요. 차라리 주식에 차라리 투자하자. 주식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정말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먹다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야 이거 굉장히 딜리셔스한데 내가 이거 그래 이거 예.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찌 됐든 네. 여기 계속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만약에 뭔가 많이 마시는 음료가 있거나 뭔가 많이 입는 옷이 있으면 맞아요. 나는 그거 계속 투자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관심 있고 내가 가장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들, 관련 있는 종목에 투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금 나는 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난 사실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요새.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럼 저보다 더 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치료가 뭐 필요하신 분. 이제 진짜 이 돈 많은 베이비 부머 이 세대 분들이 은퇴 세대로 들어갔고 고령에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진입하는.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관심사는 건강 하나뿐이에요. 바이오주 안 죽는다니까요. 바이오주가 죽을 수가 없어요. 바이오주는 다시 죽었다가도 갑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건강에 관심으로 다 쏠려 있는데 뭔 소리? 그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의심을 버리세요. 바이오주는 다시 갑니다. 제가 외경제에서 딱 강조했던 게 미래차, 바이오 이 섹터는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섹터는 진짜 무조건 갔잖아요. 그리고 인디비주얼한 세상. 이제 언택트 시대 계속 이 시대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이 언택트의 문화가 이 인디비주얼한 문화가 사라진다? 에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좀 앞당겨졌을 뿐인 앞당겨졌을 뿐이지 그 문화는 원래 오고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이미 혼밥, 혼술 이런 것들 오고 있었잖아요. 네. 오고 있었는데 그게 더 심화되고 앞당겨졌는 게 이 코비드 19이 당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면 여기서 자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심을 잡고 내가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를 딱 결정 지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미팅하고 다니면서 뭐 지금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새로운 또 방식의 새로운 신기술 뉴 제너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바람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는 수익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기존에 있던 걸 계속 재탕, 삼탕 우려먹는 거는 결국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점이 오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시 매수하면 좋고 여기서 모멘텀이 있으니까 다시 매수해서 얼마까지는 또 보고 이거는 재탕, 삼탕에 대한 즉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의 재탕, 삼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즉 물론 이 가는 과정에서도 이건 뭐 흔들림은 있겠죠. 그러나 모소대나무는 클 때는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서죠. 각을 세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명이 예각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예각, 예, 둔각, 둥구스리한 각을 싫어요. 그래서 예각, 날카로운 각을 좋아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제 예자가 날카로울 예자는 아닙니다. 예리할 때 그런 예자는 아니고, 예. 둥글어요. 예. 일단 애 자체가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항상 조금은 느긋하게. 지금 나는 정말 좋은 종목군들 타놓고 있어. 절대 손해 안 볼 종목군들 타놓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든든하게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또 직접 추천해 그렇죠. 이제 또 주시고 계속 또 발굴해서, 찾아봐야죠. 예, 네. 발굴해서 또 뭐 부지런히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또 확신도 가지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은 9시 2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난희 전문가 모시고 오늘장 또 포인트 이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